남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는 계속해서 다른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일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뇌의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심플 라이프 영상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로 흔하게 발견되는 9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프로그램 혹은 천재들만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집중력, 학습 능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실용적인 사고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룰 습관 중 하나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기 위해 하는 행동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지능의 숨겨진 진실. 사람들은 IQ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타고나는 고정된 숫자, 즉 평생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운영체제가 설치된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에 더 가깝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연습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도전을 던질 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헬스장에 가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유전적 조건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저 똑똑해지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를 훈련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습관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자신의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 안에서 보냅니다. 익숙한 앱을 사용하고 익숙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익숙한 주제로 대화하고 익숙한 문제들을 해결하죠. 문제는 우리의 뇌가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2kg짜리 아령을 든다고 상상해보세요. 2kg을 드는 데는 아주 능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힘이 세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초보자의 상황에 자주 노출시킵니다. 그들은 어려운 기술을 배우고 까다로운 책을 읽으며 낯선 주제를 탐구하고 아직 답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학습이 더 어려워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단어를 기억하려고 끙끙대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군분투가 바로 기억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번에 머리를 쓰는 일이 힘들어서 무언가를 피하고 싶어질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당신의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습관.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 읽는다. 많은 사람들이 책이나 기사, 게시물을 읽을 때 소셜미디어를 넘겨보듯 합니다.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몇 분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리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학습에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정보를 오락거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원재료로 취급합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장을 다 읽으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매우 똑똑한 사람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까? 작가는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가? 이것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 과정은 수동적인 읽기를 능동적인 생각으로 바꿔줍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할수록 이해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 간단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1분 동안 자신의 언어로 다시 설명해보세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에 대해 말하자면 세 번째 습관은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그들은 더 나은 질문을 던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에 집중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에 집중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묻습니다.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걸까? 두 번째 사람은 묻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하나는 좌절감을 부추기고 다른 하나는 탐구심을 자극하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말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곧바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에 반박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 이 습관은 그들을 얕은 생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통찰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겉보기에는 조금 게을러 보일 수도 있는 다음 습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그들은 외부 정보에 유입 없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대의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운전하면서 팟캐스트를 듣고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며 일하면서 음악을 듣고 어디서나 알림이 울립니다. 우리의 뇌가 침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들 중 일부는 당신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우리의 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신경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줄어들면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과정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들은 산책을 하고 조용히 앉아 있고 일기를 쓰며 사색에 잠깁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생각이 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획기적인 발견들은 쉴 새 없이 정보를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일정 시간의 성찰 이후에 일어납니다. 진짜 당면한 과제는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 그들은 반복해서 읽는 대신 꺼내보는 연습을 한다. 시험 공부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필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읽습니다. 왠지 효율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학습을 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정보가 낯익게 느껴지면 뇌는 자신이 그것을 완전히 익혔다고 착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익숙함은 기억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능이 높은 학습자들은 인출 연습을 자주 활용합니다. 그들은 다시 읽는 대신 스스로를 테스트합니다. 책을 덮고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려보고 기억나는 것을 적어보고 기억에 의존해 개념을 설명해봅니다. 이 방법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꺼내어보는 훈련은 나중에 그 정보에 접근하는 뇌의 신경회로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억을 숲속에 난 작은 오솔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보를 머릿속에서 꺼낼 때마다 당신은 그 길을 다시 걷는 셈이며 다음번에 그 길을 찾기 훨씬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읽거나 배우거나 본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싶다면 복습하는 시간은 줄이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 그들은 자신의 집중력을 보호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능을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능은 주의력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천재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평범한 지능을 가졌더라도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은 학습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정보는 지식으로 전환될 만큼 깊이 있게 처리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기술은 팝업 알림, 쇼폼 영상, 무한한 피드, 그리고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집중이 깨질 때마다 뇌는 작업을 더 자주 전환하도록 훈련되며 이러한 작업 전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연구 결과는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고 뇌의 피로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보통 주의 집중력을 귀중한 자원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집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특정 시간 동안 깊이 몰입해서 일하며 불필요한 간섭을 제한합니다. 초인적인 의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중력이 지능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습관은 왜 어떤 사람들은 매년 더 지혜로워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일곱 번째 습관. 그들은 반대되는 의견을 찾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를 선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좀처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읽고 상반되는 이론을 공부하며 반대쪽의 논리를 탐구합니다. 이것이 모든 관점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복잡한 물체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한쪽 각도에서만 보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만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현실을 바라보는 당신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놀랍고 강력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8번째 습관, 그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친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쳐 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려고 입을 떼기 전까지는 머릿속의 모든 것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내 이해의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갑자기 깨닫게 되죠. 극도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주 누군가를 가르치고 토론하고 글을 쓰고 멘토링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행위가 스스로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름을 따서 파인만 기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것을 쉽고 평범한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아직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꼭 청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그 개념들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본을 작성하거나 음성 메모를 녹음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가르치는 과정은 정보를 진정한 이해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습관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습관일 것입니다. 9번째 습관, 그들은 누구보다 오래 호기심을 유지한다. 호기심은 종종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나의 질문, 한 번의 관찰, 우연한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쌓이면 호기심은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지식을 얻고 나면 질문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탐험합니다. 그들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이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은 외부의 압박 없이도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배움을 학교를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과정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점은 이것일 겁니다. 호기심은 고된 노력을 훨씬 가볍게 느끼게 해줍니다. 진심으로 흥미를 느낄 때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기억력은 향상되며 학습 속도는 빨라지고 지식의 폭은 넓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IQ 검사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호기심을 결코 멈추지 않은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사고 습관이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 이 9가지 습관의 흥미로운 점은 그 어떤 것도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기 위해 천재적인 IQ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값비싼 강의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뇌를 훈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능동적으로 읽으며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공간을 만들고 꺼내보는 연습을 하며 집중력을 보호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찾고 배운 것을 가르치며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각각의 습관을 개별적으로 보아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결합하면 더 예리하고 유능한 두뇌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이것이 지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과 해가 바뀌어도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정말로 유익했다고 느끼셨다면 자기 개발, 학습, 자제력, 집중력, 그리고 더 강한 내면을 다루는 실용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도록 심플 라이프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배우고 행동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다음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